자, 여러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5강입니다. 자, 22번인데요. 대한민국 경호에 관련된 법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거 그랬네요. 옳지 않는 거. 자, 첫 번째, 대통령 경호처장은 자, 누가 임명한다? 그렇죠.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답니다. 한다. 두 번째, 대통령 경호처에 기획관리실이 있고요. 그리고 경호본부, 자, 경비안전본부 및 지원단을 당연히 둘 수가 있고요. 당연히 둡니다. 둔다. 세 번째, 대통령 경호안전대책 활동에 관해서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구성원, 그 다음에 전원과 그 구성원이 속하는 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무엇을 하겠다? 책임을 진다. 여러분 그리고 위원회라는 개념이 나오면 이것은 뭐라고요? 민주적인 방법이 들어가는 겁니다. 민주적이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개념. 자, 대통령, 전직 대통령입니다. 전직 대통령이네요. 전직 대통령이에요. 전직 대통령이 뭐 이상? 벌금 이상. 자, 형의 확정이 된 경우 필요한 필요한 기관에 즉 경호나 경비에 이유를 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벌금입니다. 벌금. 자, 벌금 개념인데, 이 개념이 들어가면 안 돼요. 뭐 이상? 금고 이상. 그래서 이 질문이 틀렸네요. 이건 벌금이 아니라 뭐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갖고요. 금고입니다. 자, 금고 이상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고란 개념이 있고 형사처분이 있고 국적상실이 있거든요. 자, 형사처분이 있고요. 자, 국적상실입니다. 자, 이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엇을 하겠다? 자, 이유를 하지 않겠다. 지금 그런 얘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그 목적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죠? 회피할 목적. 형사처분을 받게 할 회피 목적. 자, 이 세 가지 개념이 있다면 자, 이런 개념이 될 수 있지만 여기서 벌금은 여기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금고 이상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고 이상이 된다는 얘기는 이거 이상. 그러니까 사형이나 징역, 금고가 됐을 때는 그렇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은 숙지하셔야 돼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답은 네 번째네요. 그래요. 답은 네 번째입니다. 22번 같은 경우 이런 개념도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 3번과 4번 지문은 굉장히 중요한 지문입니다. 특히 4번 지문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4번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금고 이상, 형사처분의 즉 회피 목적, 그다음에 국적 상실 이런 경우는 자, 이유를 받지 않는다. 자, 이 개념. 자, 그다음에 2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3번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은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것을 디테일하게 보셔야 됩니다. 디테일하게. 자, 경호의 주체네요. 그리고 객체예요.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거 그렇습니다. 옳지 않는 거. 첫 번째 개념. 대통령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은 그러니까 직계 존속과 비속은 대통령 경호처 경호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그러니까 가포 경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가포 경호 대상. 된다, 이 얘기죠. 두 번째,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포 경호 대상이 되죠. 자, 외국 행정 수반의 배우자는 대통령 경호처 경호 대상이 된다. 그래요. 대통령 경호처. 세 번째 개념. 대통령 경호처에 파견된 경찰 공무원이네요. 키워드는 파견된이에요. 파견된 경찰 공무원은 경호 업무만 수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 경찰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건가 지금 이 문제를 묻고 있는데 여기서는 즉 경호처에 파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호 업무를 해야 되는 거지 본연의 업무 즉 민생 치안 업무를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에 경찰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외의 업무 개념이 된다는 얘기는 민생 치안 업무예요. 그렇죠? 이것까지 개입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맞는 지문이고. 네 번째, 소속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됩니다. 직무상 알았다.
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네요. 비밀 누설하면 안 되거든요. 비밀을 누설했을 때 7년짜리가 아니라 5년이고요. 자, 그리고 5천만 원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자,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답은 네 번째 개념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23번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반복 출제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논점을 잘 정리하시 바랍니다. 특히 3번, 4번 개념 지문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개념은 여러분 1번과 2번은 여러분 실력 정도가 되면 다 맞출 수 있는 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되겠지만 3번과 4번 개념, 특히 3번 같은 지문 같은 경우 경찰이기 때문에 민생 업무도 개입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출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죠? 파견된 사람은 그 업무만 수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암기할 때는 5-1천 이렇게 보세요. 5-1천. 앞에 오는 뭐가 되는 거고 징역이 되는 거고 뒤에 개념은 벌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5년 이하 징역, 자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5-1천. 풀만하죠? 좋아요. 2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번 24번을 보면 대통령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 경호 안전대책위원회네요. 대통령 경호 안전대책위원회. 위원회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거. 첫 번째,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 대상에 대한 경호 업무를 수행할 때는 관계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렇죠.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비서실에 대통령 경호 안전대책위원회를 둔다 그랬는데 이것은 비서실이 아니라 경호처입니다. 두 번째, 대통령 경호 안전대책위원회는 위원장과 자,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당연히 구성하게 되고 세 번째, 자 3번 포인트인데요. 위원장은 누구예요? 처장입니다. 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히 차장이 되겠죠. 처장이니까 차장이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키워드는 여기가 키워드예요. 여기가 키워드가 아니라 자 위원장은 처장이 되고 부위원장 차장이 되며 위원은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이 됩니다. 그렇죠. 3번 지문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 대통령 경호 안전대책위원회는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첩보, 정보, 교환 및 분석 업무를 당연히 관장하게 됩니다. 이런 업무를 수행한다는 거. 여기서 타당하지 않는 것은 1번입니다.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1번 지문, 3번 지문, 4번 지문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3번과 4번 개념 조심하셔야 돼요. 이 개념은 한 번만 보면 틀리지 않는 개념이지만 이런 건 순간적으로 논점을 놔버릴 수 있는 지문이 되기 때문에 3번과 4번은 잘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으로 갈게요. 25번.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상 자 블랭크 안에 들어갈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소속 공무원과 관계기관은 공무원으로서의 경호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자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 그랬네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무엇을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안전조치 등 위해를 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이것은 경호구역이라고. 경호구역 개념이 됩니다. 자, 25번 같은 경우는 자, 이 개념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지금 이걸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여기와 관련된 문제가 뒤에서 한 번 더 나와요. 자, 26번 들어가겠습니다. 26번. 자, 들어갈게요.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령, 자, 법령상 경호구역입니다. 경호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그랬네요. 경호구역. 방금 전에 봤던 개념하고 좀 관련이 된 거거든요. 여기가 지금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자, 들어갈게요. 1번. 대통령 경호처장은 경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렇죠. 누가? 처장이. 처장이 경호구역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이죠. 자, 두 번째.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호구역을 지정할 경우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대한의 범위를 설정한다. 아니죠. 최대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최소입니다. 최소한. 자, 최소한의 범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글씨가 조금 좀 써볼게요. 최대가 아니라 뭐라고? 최소한 범위 이렇게 들어갑니다. 세 번째,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구역 중 대통령 직무실, 대통령 관저 등은 내각구역과 외곽구역으로 나누게 되는 거고요. 네 번째,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과 경호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입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안전활동을 할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 네 번째 질문은 앞으로 좀 가볼게요.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만 자,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이런 것 등을 할 수 있는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문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26번 지문 3월에 그대로 이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2017년도 문제예요. 여기는요. 2019년도 문제고요. 그러니까 17년도 문제를 19년도에 변형해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19년도 문제가 17년도 들어가기도 하고 이게 다양하게 기출문제가 변형되고 있다는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쭉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개념이 지문화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지문은 이유 없이 맞는 얘기예요. 답은 2번 개념이 됩니다. 그렇죠. 자, 27번.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좀 짜증나는 문제인데요. 그죠? 짜증나는 문제입니다.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 규정상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거든요. 위원회 즉 위원이 아닌 걸 쓰겠습니다. 위원이 아닌 거. 이게 2015년도에 법률이 출제가 됐는데 이게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조금씩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자, 문제 수정이라고 좀 집어넣은 겁니다. 27번 개념 같은 경우는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여러분 해설지를 좀 보셔야 돼요. 해설지 좀 봐보십시오. 이 개념을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반복해서요. 27번 문제는 종종 문제가 출제가 되고 또 앞으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을 계속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 규정 제2조거든요. 자, 2조 들어갈게요. 대통령 안전대책위원회 위원은 자, 국가정보원 테러보통종합센터장 외교부 의전기획관입니다. 의전기획관. 여기서는 외교부 의전기획관이지 해외안전관리기획관이 아닙니다. 해외안전관리기획관. 여기는 없죠? 해외안전 이 개념 포함되지를 않습니다.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의전기획관이요. 의전기획관. 의전기획관은 포함이 되지만 여기서는 무엇은 포함되지 않는다? 해외안전기획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어디? 외교부. 일단 이거 하나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법무부 출입국 자 외국인 인정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정책본부장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족통신정책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식품유획안전예 식품안전정책국장 그리고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그리고 대검찰청 공공수사정책관 그리고 경찰청 경비국장입니다. 자, 보안국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보안국장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지금 2번이거든요. 보안국장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소방청 119 구조 구급장이 있고 해양경찰청 경비국장입니다. 해양경찰청 경비국장은 포함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포함이 된다고 이건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는 포함되지 않고요. 자, 그리고 합동참모본부 즉 작전본부 소속 장성급 장교 중 위원장 지명하는 1명, 그 다음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속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수도방위사령부 참모보장, 그다음에 위원장이 임명, 위촉하는 자도 구성에 포함된다 지금 이 얘기가 되죠. 이 개념은 반복해서 계속 읽어보셔야 되는데 특히 여러분이 조심한 거 어디다고요? 여기에요. 이네들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안국장이 포함되는가 아니면 해안전관리계획장이 포함되는가 이 두 가지 논점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포함되지 않고요. 자, 그래서 이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2번이다. 27번 같은 건 논리상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 숙지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은 숙지해 놓고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8번으로 들어갈게요. 자, 28번 개념을 보면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 규정상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 위원이 아닌 것 그랬거든요. 자, 묻는 논점이 똑같아요. 동일한 얘기가 되는 거죠. 아닌 것은 외교부 의정기획관입니다. 의정기획관은 포함이 되죠? 여기 포함됩니다. 그러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관도 당연히 포함이 되죠. 소방청 119 구조 구급국장도 당연히 포함이 돼요. 답은 네 번째 개념이 됩니다.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답은 네 번째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이것은 그냥 포함되는가 포함되지 않는가 그 논점만 찾아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29번으로 갈게요. 여러분 이 논점 문제, 즉 29번 문제는 어떤 유형의 문제냐 그러면 방금 전에 봤던 27번 문제 유형을 조금 변형한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뭐냐 지금 이걸 문제로 묻고 있거든요. 자, 그러죠. 29번 대통령 안전대책위원 규정상 다음 업무 분야에 해당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업무 분야에 해당하는 자, 하는 자입니다. 입수된 경우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 보고다. 그리고 유해 요인을 제거한다. 그리고 정보 보안 대상 기관에 대한 조정이다. 자, 행사 참관 해외 동포 입국자에 대한 동향방 및 보안 조치다. 그 밖에 국내외 경호 행사 지원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볼 때 공통적 개념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개념과 네 번째 개념은 모든 개념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암기할 이유는 없어요. 한 번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논점에서 답을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첫째, 유해 요건을 제거한다. 유해 요건을 제거한다는 얘기는 뭔가 좀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된다고 느끼게 될 거고 정보란 말이에요. 정보가 나옵니다. 이 정보란 말이 나오면 경찰 아니면 국가정보이다 보면 되겠죠. 그런데 어딜 봐도 경찰에 관련된 건 없네요. 그러면 일단 국가정보원에 관련된 거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고 쭉 보니까 행사 참가 해외 동포 입국자에 대한 동향 파악과 보안 조치를 한대요. 이 개념을 보는 순간 답이 정해지죠. 답은 몇 번? 2번 국가정보원 테러센터장으로 이렇게 답이 연결돼야 됩니다. 어떻게 답을 찾아 들어간지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요. 이 개념을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디를 좀 보시냐면 해설지 29번 해설 좀 봐보세요. 거기에서는 제가 3개밖에 안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많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외울 수가 없죠.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을 잡을 때 순간적인 테크닉으로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를 보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지문과 마지막 지문, 그러니까 5번째 지문은 이것은 어느 부분이 되건 다 공통적 개념이 돼요. 자, 해설지 한번 봐보실래요? 거기에 소방청 119 구급국장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첫째,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 보고 지금 이 얘기죠. 그 다음에 디귿번을 보면 그 밖에 국내의 경호 지원 이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과 이것 두 가지를 배제를 하고 나면 어디에서 소방청 119 구급장에서는 경호 임무 수행을 위한 소방 방지 업무 그랬네요. 여러분 소방 방지 업무가 나오는데 이것을 소방청으로 안 찍으면 그럼 뭘 찍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방청 119 구급국장 이 말이 나오면 니은번에 있는 소방 방제 업무 지원 이 단어가 있는가를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정답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소방 구급 그러니까 119 구급장이 할 수 있는 것은 국장이 할 수 있는 건 이 3가지 업무밖에 없는데
첫 번째와 마지막은 공통적 개념이니까 배제를 하고 여기서 즉 두 번째 개념이 이 방제 업무만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좋습니다. 그러면 외교부로 한번 가볼까요? 기역번과 미음번은 배제시켜도 되죠? 왜? 동일하니까. 기역과 미음은. 그러면 니은, 디귿, 리을 가는데 니은 봐봐요. 방한한대요. 디귿번을 쭉 보니까 외국 방문 행사 지원한대요. 리을 보니까 외교 의전시 경호와 관련된 협조를 한대요. 그러면 이것은 다 외교부 아니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 언어의 뉘앙스상 이쪽으로 가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즉 어디로 간다는 거 외교부 의전기획관으로 간다 지금 이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외교부 의전기획관은 다시 한번 방한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외국 행사를 지원한다. 세 번째 즉 외교 의전시 경호와 관련된 협조한다. 이런 말이면 외교부로 가야 된다고요. 그다음에 법무부로 가볼게요. 기역번과 디귿번은 볼 게 없죠. 왜? 이거하고 이거 동일한 개념이 되니까. 그러면 니은번을 보면 유해 용의자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용의선상에 있는 사람에 대한 출입국이나 체류 관련 동향 즉각적인 전파 보고를 한대요. 그러죠. 예외적으로 해외로 도피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누가? 이 법무부 장관이 자 어디로? 각종 공항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해양 항만청으로 연락을 해야 되겠죠. 왜? 외국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이런 것을 전파하는 개념 누가 한다? 법무부에서 한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반드시 한두 개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키워드를 잡고 보시면 의외로 쉽게 접근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짜증내지 말고 그렇게 한번 봐보십시오. 이거 버리는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거 버리시면 안 돼요. 가지수가 많다고 버리시면 안 되는 거고 이 개념을 잘 도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29번 문제는 계속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자, 그러죠? 28번, 29번 계속 문제가 출제가 될 거라고요. 이건 2016년도, 이것은 2018년도 약간 변형을 하면서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잘 논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30번으로 갈게요. 대통령 경호 공무원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겁니다. 경호 공무원. 옳지 않는 거네요. 첫 번째 개념. 자, 30번 문제입니다. 대통령 경호처장입니다. 대통령 경호처장은 경호 공무원 및 별정직 국가 공무원에 대해서 모든 임용권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모든 임용권을 갖는다. 첫 번째 지문 논점 조심하셔야 되고 일단 1번은 퀘션 마크를 좀 찍어 놓으세요. 두 번째 개념. 대통령 경호처장의 제청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경찰 공무원은 사법경찰권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당연히 있습니다. 서울지검, 자, 이 검사장입니다. 검사장이 지명한 경호공무원은 당연히 사법경찰권을 가질 수가 있어요. 2번 지문 맞는 얘기고요. 3번 지문. 대통령 경호처장은 처장이죠. 경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입니다.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하여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죠. 이거 처음 본 지문 아니죠? 앞에서 봤던 지문 생각나시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경호처장은 처장입니다. 처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대통령이 당연히 임명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지문도 맞고 이 지문도 맞았습니다. 답은 1번 지문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답은 1번 지문으로 간다. 자, 1번을 설명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특히 3번 같은 경우, 3번과 2번 같은 경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2번 같은 개념을 여러분이 신경 써서 보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논점을 놔버리거든요. 그래서 2번과 3번을 잘 보시되, 물론 이것도 더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1번이 나왔을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1번이 나왔을 때는. 자, 여기서 뭐 때문에 썼냐면 모두 임명권을 갖는다. 이것 때문에 들었거든요. 모든 임명권을 갖는다.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 개념은 해설지 좀 보셔야 됩니다. 30번의 해설지 한번 봐보세요. 자, 박스로 잡아놓은 게 있어요. 자, 대통령이 임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 경호처장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대통령 경호처장 개념으로 가볼게요. 자, 5급 이상 경호 공무원과 5급 상당 이상 별정직 국가 공무원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을 합니다. 다만 단서가 걸렸죠. 전보, 휴직, 겸임, 파견,
직외제, 정직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은 처장이 합니다. 처장이 한다. 그래서 처장은 경호 공무원 및 별정직 국가 공무원에 대해서 제1항에 왜 그랬죠? 그러니까 제1항과 관련된 것 외에 모든 임명권을 갖는다고요. 그러니까 제1항에 관련된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저 근원 단서가 없고 모든 임명권을 가진다 이랬기 때문에 이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1번 같은 지문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논점을 놓습니다. 보면 아주 깔끔하게 연결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맞는 거로 찍고 들어가면 큰일 난다는 얘기죠. 자, 1번 개념은 해설지를 잘 보시고 잘 정리하시 바랍니다. 모든 개념이 포함된 게 아니라 1항의 개념을 제외하고 모든 개념이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1항을 배제하고 모든 임명권을 할 수 있다고요. 1항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위에 대통령 개념으로 정한 게 제7조 1항이고 두 번째 개념이 제7조 2항이거든요. 그러니까 1항을 배제한 경우에만 모든 임용권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개념이 됩니다. 답은 1번이에요. 자, 31번. 자, 그리고 여러분 그 문제를 푸실 때 설지가 지금 4개 설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1번 설지에서 막혔다고 1번에서 저 하염없이 그걸 붙들고 매주고 있지 말고요. 그걸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이 문제를 푸는데 이걸 가지고 한 5분씩 생각하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1번 예를 들어서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2번 지문으로 바로 설지로 넘어가세요. 그리고 가장 선호도가 높은 거, 가장 선호도가 낮은 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모르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지어가는 것도 실력입니다. 실력이에요. 여러분이 현장에 갔을 때, 시험장에 갔을 때 100% 이론을 다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 아닙니다. 다 안다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순간적인 그 감으로서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 4가지 설지에서 4개를 다 모르지는 않아요.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맞는 것을 배제하고 틀린 걸 배제하다 보면 정답에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찍더라도 2개의 설지에서 찍어야 되는 거지 4개의 설지에 찍으면 확률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습니다. 25%의 확률을 가지고 찍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쭉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2개로 하면 50%가 되겠네요. 자, 31번 쭉 봐요. 자, 31번 개념입니다.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랬네요. 1번 5급 이상 경호 공무원은 대통령 경호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렇죠. 방금 전에 앞에서 봤어요. 여러분 설치에서도 봤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 임용권자는 직원입니다. 즉 별정직 공무원 지역을 했고요. 신체적, 정신적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가 있습니다. 면직할 수 있다. 아는 거니까. 직권 면직 사유죠. 세 번째, 5급 이상이에요. 5급 이상 경호 공무원이 정년은 58세고요. 그렇습니다. 6급 이하예요. 55세입니다. 55세를 한다. 규정이 그래요. 규정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개념. 대통령 경호처장의 제청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경호공무원은 일반 범죄에 대해서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지문이 틀렸습니다. 왜요? 지금 현재 대통령 경호처장이 제청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지금 대통령 경호에 관한 문제를 하고 있는 거지 일반 범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범죄에 대한 수사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 산다.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합니다. 소관 업무. 그러죠? 자, 이걸 정리하면 그 소관 업무. 그 소관 업무에 관련된 사항에서 긴급한 내용이 있다면 사법경찰권이 주어진다는 그 얘기라고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네 번째 개념으로 가게 되네요. 네 번째 개념. 자, 여러분이 31번 해지 좀 보죠. 해석지 좀 보세요. 이게 지금 대통령 경호관련 법률 제 17조에서 규정한 그 법률 내용이거든요. 조문 내용입니다. 갑니다.
대통령 경호처장의 제청으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경호 공무원은 그러니까 포인트예요. 경호 직무 수행 중 그러니까 경호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사항입니다. 인지니까 알게 된 사항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대해서만 직무상 무엇을 할 수 있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무상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행할 수 있다 그랬죠. 다시 한번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요? 경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다니까요. 경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적이란 건 뭐냐면 어디로 갔나요? 일반 범죄. 여기서 일반이란 것은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사람, 모든 대상, 모든 지역에 뭐다 된다? 적용된다. 이렇게 해석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즉 그렇다는 얘기는 일반 범죄이기 때문에 모든 범죄라는 얘기거든요. 이 모든 범죄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경호 공무원이기 때문에 경호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가 됩니다. 이 지문 잊으면 안 돼요. 네 번째 지문 중요한 지문이거든요. 중요한 지문입니다. 31번, 1번, 2번, 3번, 4번 설지인데 1번, 2번 설지는 앞에서 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답을 잡을 수 있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단순한 문제죠. 뭐 조문상에서 나이 제한 두고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보면 여러분 틀리지 않는 문제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논점을 놓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 범죄라는 개념이 나오면 이건 틀린 지문이 된다. 논점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30번 해결됐죠? 좋아요. 32번으로 가겠습니다.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령상 다음에 설명하는 구역은 그랬네요. 소속 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이 경호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으로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당연히 경호구역이죠. 경호구역입니다. 경호구역. 왜요? 봐볼래요? 경호처장이죠. 처장이 경호 업무 수행이에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안전구역이냐 경비구역이냐 통제구역을 하는데 경호 업무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경호구역을 한다. 지금 이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설지 좀 보세요. 32번 안전구역이 나옵니다. 안전구역. 안전을 보면 국방부 장관이 항공작전 기지 주변에 일정 구역을 비행 안전구역으로 지정하는 구역을 얘기해야 됩니다. 국방부 장관이. 그다음에 경비구역은 중요시설이죠. 중요 국가 기관이나 시설,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해서 청원경찰이나 경비원이 배치된 구역을 우리는 경비구역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제구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인 목적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제약하는 구역 또는 항공교통을 제한하거나 제약하는 일정한 공간 이런 개념이 다 통제구역 개념에 포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경호 업무 수행이란 말로 답을 도출해 줬어요. 그래서 경호구역 개념으로 가게 됩니다. 이 유형의 문제는 지금 현재는 박스형 문제로 출제가 됐거든요. 2015년도에는. 그렇지만 이게 지문화되어 풀릴 수가 있죠. 지문화되어 풀린다는 얘기는 1번, 2번, 3번, 4번 이 설지로 풀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지문이에요. 아니면 이런 지문을 박스 형태로 다시 나왔을 때 블랭크 처리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경호 활동이다 뭐 이렇게 블랭크를 팔 수도 있고 뭐 대통령 경호처장이다 이렇게 블랭크 팔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경호 업무 수행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도출할 수도 있다 지금 그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문제는 출제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32번 개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정답을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경우고요. 33번으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3번. 여러분 33번 개념 문제도 종종 출제가 돼요. 이게 조문 문제거든요.
100% 조문 문제인데 자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다자간 정상회담입니다. 대한민국이고요. 다자간 정상회의네요. 다자간 정상회의 경호 및 안전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경호안전대책기구네요. 명칭이에요. 경호안전대책기구의 명칭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명칭이 뭐냐? 자, 이것은 경호안전통제단입니다. 경호안전통제단이에요. 이거 뭐 설명할 게 없어요. 설명할 게 없고 액면가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다자간 정상회담이다. 자, 경호 안전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치되는 자, 기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자, 경호 안전 통제단이다 이렇게 답을 선택해 들어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 보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여러분.